저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가지고 있고 소아신경과 세부 전문의를 가지고 있죠. 현재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발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발달위원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소아청소년과 의사들한테 이런 육아나 또 훈육 또 영유아 검진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특히 아이들이 이제 연령에 따라서 발달적 의미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훈육 방식도 또 연령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대한소아청소년과 발달위원회 이름으로 책을 한 권 쓰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두뇌 발달에 따른 거죠. 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발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24개월에는 우리가 이제 오감이 발달을 하고요. 또 특히 이제 감각기관뿐만 아니라 변연계라고 그래서 감정연계 이런 것들이 잘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들의 애착이라든지 또 아이들의 정서적인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주고 또 거기에 맞는 훈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24개월까지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25개월에서 48개월까지는 좌뇌하고 우뇌가 통합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봐도 종합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교류도 가능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이 시기는 이제 그렇게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고 총합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변연계가 상당히 발달해서 자기를 좀 조절하는 능력도 이때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화내고 때를 쓸 때 우선 우뇌가 먼저 발달을 하니까 아이들을 갖다가 우뇌적으로 좀 달래주고요. 좌뇌적인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이런 식의 이 3, 4세의 중요한 시기죠. 49개월부터 72개월에는 전두엽이 상당히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말을 통해서 자기를 조절하고요. 또 전두엽을 통해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사회적 인식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시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육 방식도 그런 식으로 아이의 전두엽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들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훈육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24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이렇게 떼를 쓰거나 울거나 그러면 사실 생리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해주고 또 이때는 이제 애착이 형성이 되니까 애착을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들을 하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3, 4세 시기는 아이들이 어떻든 간에 감정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훈육이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울면 혹은 떼를 쓰거나 어떤 거를 필요로 하다고 부모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되면 일단은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고 그걸 이제 우뇌 달래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감정을 받아주고 또 그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좀 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좌뇌적인 어떤 규칙이라든지 제한이라든지 또 필요하면 아이가 생각 의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 5, 6세가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시기죠. 그래서 이 떼를 쓰는 것이 사실은 이 자기의 의도적으로 떼를 쓰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어떻든 2차적인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얘가 진짜 생리적으로 불편해서 그런 건지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사러 갔다가
때를 쓴다 그러면 그 장난감을 하나 더 얻기 위해서 그런 건지 진짜 장난감이 없어서 그런 분노하고 이런 감정적인 것인지 확인을 해서요. 감정적인 거라 그러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해결해주고 가라앉혀주는 반면에 의도적으로 부모를 갖다가 하나 더 얻기 위한 2차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라 그러면 때를 쓰는 것을 그냥 외면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령별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또 문제 행동도 좀 다르죠. 영유아 시기 24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대개 이제 생리적인 그런 것들이 많고요. 3, 4세 시기는 어떻든 거는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고요. 이제 5, 6세가 되면 이제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있던 생활에서 오는 문제들, 친구들의 관계, 그리고 뭐 질서를 지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령별로 또 이렇게 문제 행동도 달라집니다. 우선 뭐 24개월 전의 아이들은 대개는 순한 아이도 있고요. 까다로운 아이들도 있고요. 또 느린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그대로 이제 똑같이 훈육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좀 순한 아이들 같으면은 사실은 몸이 불편하거나 뭐 기저귀가 젖어도 불편을 안 하니까 어때요? 기저귀 발진 같은 것이 생기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기적인 자극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까다로운 아이들은 이 시기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오피오이드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 옹고집의 그런 변연계 이런 시스템으로 고착화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운 아이들은 빨리빨리 반응해주고 예민하게 해주면 충족해주면 아이가 그 변연계가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죠. 느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사실 느리니까 자꾸 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수동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성을 위해서는 아이가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느리지만 좀 기다려주는 훈육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질별로 또 차이가 있는 거고요. 또 3, 4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충동적인 아이가 있고 숙고형 아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동형 아이들은 또 충동형 아이들에도 장점이 유치원에 장난감을 늘어놨을 때 충동형 아이들은 바로 달려가서 놀다가 금세 나오죠. 반면에 숙고형 아이들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아이들이 노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가가지고 블록도 쌓고 성도 쌓고 해서 많은 시간을 집중력 있게 하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거기에 맞는 훈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충동형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좀 쏟을 수 있게 바깥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주고 그 풀어준 다음에 안정되게 들어가면 도움이 되고요. 이런 아이들은 또 융통성이나 이런 창의력 같은 것들을 개발해 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숙고형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 따라해서 어떤 것들을 추구를 잘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아이들은 말로 지시하면 잘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으로서 아이가 성실하고 이런 아이로 또 키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 6세가 되면 이제 아이들은 이제 스타일이 이제 좀 다르죠. 환경에 맞춰서 아이의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개방적인 아이들도 있고 외향적인 아이들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성실한 아이들도 있고요. 또 친화적인 아이들도 있고 또 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아이의 스타일에 맞게 훈육과 교육을 해주면 아이들은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아이의 기질에 맞춰서 훈육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각
그 연령별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24개월 이전까지는 어떻든 간에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또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게 좋고요. 3, 4세 때는 어떻든 아이들이 감정을 조절하고 또 변형계가 활성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조절해 줄 수 있고 또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공감 능력 이런 거를 키우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5, 6세가 되면 비로소 이제 협업 능력을 위한 정서지능을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서를 잘 판단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또 어른한테 또 친구들한테 잘 조절하는 것들을 키운다든지 또 사회적인 기술이죠. 예를 들어서 순서를 지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아이들이 필요할 때 양보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주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적 기술을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어떻든 연령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독자들이 자녀분들의 연령에 맞춰서 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또 그 연령에 맞춰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고요. 특히 이것을 우리가 훈육하는 이유를 부모님들이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뇌 발달에 맞춰서 뇌과학적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아이들은 아이 두뇌 발달에 맞추고 또 아이의 기질에 맞춰서 육아를 하게 되면 육아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아니까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래서 훨씬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